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됐습니다. 지역 곳곳에서는 이웃 돕기를 위한 김장 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주 김장 나눔 축제 현장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고무장갑을 낀 채 3, 4, 5 모여있는 봉사자들. 속이 가득 찬 배춧잎 사이사이를 새빨간 양념으로 채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힘든 기색 없이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손쉽게 해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르신들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가 양주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주관하는 도민이 전하는 김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우리 양주시에 또 도비가 유치가 되어서 이렇게 김장 나눔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분주하게 한마음으로 김장을 하다 보니 하나둘 상자가 채워집니다. 이번 봉사에는 23개 단체와 후원기업 3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희 양주시의 관내와 기업,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해주신 뜻깊은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양주시 어려운 분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날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1000가구에 전달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온정의 손길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미군 반환공여지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12일 오후 의정부 지역의 반환 미군 기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반환 미군 기지를 지자체 최대 99년 장기 임대해주는 등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의원은 반환 미군 공여지가 AI와 국방정비 등 신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법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22분쯤 연천군 군남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돈사 한 개동을 태우고 발생 후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축산에 돼지도 없는 상태였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포천시는 공장 인허가 절차의 복잡함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인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을 자체 개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시스템은 공장 설립 승인 이후부터 완료 신고, 변경 등록까지 이어지는 행정 절차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수허가자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오늘 13일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통, 소음, 재해, 홍보 등 8개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의정부 지역에서는 4,604명의 수험생이 의정부 고등학교 등 8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시는 수험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교통 혼잡 완화 및 시험장 주변 질서 관리에 집중합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수험생 모두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최대 27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구직 비용 패키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면접 준비는 정장 구입이나 대여비 등을 17만 원까지, 시험 준비의 경우 수강료나 교재비 등을 1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 청년은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는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소각하지 않은 생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모두 공공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해 민간 소각장 활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 등 4자 협의체는 직매립 금지 시기 유예를 놓고 갈등하는 상황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에 내년부터 소각하지 못한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2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 막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반기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그 매립장에 들어가는 6만 톤에 대해서 이제 뭐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가지고 좀 일부 쓰는 좀 처리하는 방안을 갖다가 지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고. 4개 권역 광역 소각장을 확충하기로 한 인천시는 대부분 권역에서 계획 수립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가 늘어난 뒤 답보 상태고 청라 소각시설을 대체하기로 한 북부권 사업은 입지 선정 초기 단계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나머지 서부권과 동부권 사업은 계획 수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기초지자체 지역에 소각장 신설 계획을 바라고 있지만 수년째 미동도 없습니다. 공공소각장 준비가 안 된 건 서울시와 경기도도 마찬가지.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 늘어날 민간 위탁과 비용 상승 걱정에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엔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내년 직매립 금지 유예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 지역사회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인천시와 지역사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직매립 금지를 유예를 하게 되면 자원순환 정책을 포기하는 거고 또한 대안이 없느냐 하면 민간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용을 해서 출구 전략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동안의 공공 소각장을 추진하지 못한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내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제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지자체 준비 미비를 이유로 한시적 유예를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지자체별 공공소각장 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시적 유예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 출석해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과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호명과 함께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받아듭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시험장과 수험 번호를 꼼꼼히 살피며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실감합니다. 수험표 나갔으니까 고사장 배치도 다 학교별로 있는 거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미리 보시고 내 고사실이 대충 몇 층이겠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을 앞두고 긴장도 되지만 친구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선전을 다짐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래도 한 만큼은 하고 오자라는 마음이고 더 잘할 생각을 하면 긴장할 것 같기 때문에 한 만큼만 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오랜 기간 준비해온 졸업생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너무 떨 필요도 또 그거에 너무 목숨 걸 필요도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아마 수능 처음 보면서 마음이 떨리고 만약 망치면 또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굳이 그런 생각 안 해도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3일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수험생은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로 입실해야 합니다. 응시를 위해선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응시원서와 같은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반입한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방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다 비우고 반입 가능한 물품만 챙겨서 시험장에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3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수능 한파는 없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옷을 겹쳐 입어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주택 등에서 영업한 불법 업체 1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부천과 김포 등 8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해 진행되는데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운영하며 3년 9개월 동안 2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부천 사례를 포함해 오피스텔 11곳과 주택 1곳 등이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왔습니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됐습니다. 그중 12명은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 기소유예를 처분받았음에도 불법 운행을 지속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유상 운송을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인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5대 범죄는 19,235건 발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 21,287건보다는 9.7% 줄었습니다. 반면 검거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023년 5대 범죄 검거율은 85.8%였지만 올해는 88%로 2.5%포인트 올랐습니다. 경찰청은 순찰 인력을 재배치하고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둔 집중 순찰 활동과 우범 지역 환경 개선, 기초질서 홍보 및 신속 수사 원칙 확립 등 종합 치안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명이었던 것에 비해 6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감소세에 대해 노인복지관 대상 안전교육, 노인보호구역 일제 정비 등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과 시설 개선 활동에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도 내 영유아 완전 접종률이 91.4%를 기록했습니다. 완전 접종률은 생후 18개월 이하 영유아가 제때 접종해야 하는 폐렴구균과 수두 등 7개 종류 백신을 횟수와 간격에 맞게 접종한 비율인데요. 2023년부터 3년 연속 도내 영유아 10명 중 9명 이상이 완전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영유아 시기 면역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학교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일정을 놓치지 않고 접종해줄 것을 부모님들께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민원 전화 연결 시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미리 고지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민원 유형과 처리 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